마당이나 테라스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신가요? 1금융권, 저금리, 전액 대출로 집을 사고 여유 자금도 남습니다. 신용과 소득만 따라준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 없이 내 집 마련 빌라팜입니다. 이 집을 다시 보게 될 줄을 몰랐네요. 하지만 로열 세대입니다. 데자뷰인가요? 똑같은 영상 같습니다. 오버헤드 도어가 보입니다. 안쪽으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율은 120% 정도 예상됩니다. 군데군데 공간이 있어서 여분의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 능평리 수레실 마을에 위치한 수레숲은 스키플로어 타입의 타운하우스죠. 스키플로어는 대형 평형에서 거실로 내려가는데 보통 쓰이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분양 당시에는 상당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리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매일 집에 가면서 또는 집안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그런 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번 수레숲과는 다릅니다. 일단 공실이고요. 로열 세대입니다. 보여드리죠. 현관까지 가는 길은 마치 제주도의 고즈넉한 시골길을 가는 느낌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일단 역시나 입구부터 신발장이나 중문보다는 계단이 눈에 들어오고요. 다리 운동 스타트. 첫 번째 문간방은 자그마한 사이즈로 아빠의 서재나 아이들 컴퓨터방으로 사용하시면 딱이겠어요. 블라인드 사이로 살짝 보이는 햇빛이 왠지 낮잠 자고 싶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로 유령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일단 마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주방, 테라스, 외에 팬트리장, 세탁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일단 계단실 아래로 팬트리장입니다. 청소도구나 잔짐들 수납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네요. 주방은 11자 아일랜드 타입으로 다이닝 별도의 구성입니다. 안타까운 건 냉장고 자리가 한 개이네요. 구조 특성상 대면형도 별로 의미가 없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이닝과 마당의 연결 구성은 좋아요. 6인용 이상의 식탁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방의 안쪽 다용도실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은 세탁기나 낮은 김치냉장고 등등을 적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용도가 보이죠. 마당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문짝은 폴딩 도어입니다. 단열은 취약하지만 보기엔 상당히 예쁘죠. 예전 분양 당시 생각납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이 집은 모델하우스였을 겁니다. 조망권이 좋죠. 대부분 세대가 조망권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집은 비교적 로열 세대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에 건물이 정면으로 막히면 답답합니다. 마당의 일부는 데크로 시공되었고요. 나머지 반 이상은 장기마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지인들 초대해서 바비큐 파티하기에 최적화된 다이닝 공간이죠. 가족들이 너무 좋아할 겁니다. 어닝은 전 세대 기본 옵션이고요. 아직은 튼튼해 보입니다.
고장나도 큰 비용은 아닙니다. 롯데캐슬 정류장에서 비교적 많이 걷는 편은 아니고요. 마을버스가 가끔 오지만 가끔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분당으로 가던 죽전으로 가던 광주 시내로 가던 가까운데 차가 막힙니다. 거리상으로는 모두 10km 이내입니다. 근데 광주시 정책이 쓰레기라서 이렇게 차가 막히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마당에서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등산 시작. 현관 기준으로 반층 올라오면 보이는 것입니다. 조망 좋고요. 채광 적당하고요. 사이즈 크죠. 일단 로열 세대라서 전면 기준의 창문들은 모두 시야가 어느 정도 트여 있습니다. 시원시원하죠. 이런 방만한 공간이 앞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작은 조각조각들로 나누어졌죠. 가족들이 많아도 걱정 없습니다. 공간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었고요. 화장실과 욕실이 총 3개 존재합니다. 은근 이런 건식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반층을 올라오면 좁다란 방이 보입니다. 애매한 사이즈로 아이들 놀이방 정도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이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정도면 꽉 찰 것 같습니다. 이런 설계를 스킵플로어라니. 안쪽에 건식 세면대와 샤워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낮에도 불을 안 켜면 귀신 나올 듯 보입니다. 근데 변기는 어딨나요? 화장실이 급하면 뛰어 내려가야겠네요. 주방에서는 뛰어 올라가고요. 다시 반층을 올라오면 거실의 윗부분이라 안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뷰나 채광은 한층 올라왔는데도 훨씬 좋아졌네요. 단점을 가려주는 강력한 장점이네요. 저 멀리까지 정말 훌륭한 숲세권 조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이만한 조망은 흔치 않죠.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건식 세면대와 변기가 설치되었고요. 샤워룸 안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귀신이 나올 것처럼 보이네요. 모모 귀신이요.
반층 더 올라가면 또 작은 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나마 여기는 공간이 좀 더 널찍하네요. 붙박이장이 있고요. 그나마 사이즈가 좀 더 커지니 살만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대가족 추천합니다. 반층을 또 올라가면 마지막 다락방이 나옵니다. 사실 다락치고는 층고가 상당히 좋네요. 일반 성인이 침대와 책상 하나 놓고 지내도 큰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아이들 놀이방으로 딱이죠. 정면을 바라보는 방이라 나름 또 조망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모로 깨알같이 장점들이네요. 진짜 마지막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옥상 루프탑 테라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네요. 일단 보일러실은 고양이가 몰래 숨어서 아가들 낳아 기르기에 딱이네요. 예전에 저희 집이 그랬었거든요. 보일러실이 겨울에 따뜻하니까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놨더라고요. 좋은 용도죠. 그렇다면 이 공간은 고양이의 뒷마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적당한 테라스와 채광이 좋습니다. 이 집은 펜스도 높여놔서 사생활 보호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옆집이 신경 쓰이시면 이곳에서 고기 굽고 술 한잔하고 담배도 태우시면서 즐기시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아담하니 좋습니다. 얼마 전 보여드렸던 세대와 조망권에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가성비는 훨씬 좋아졌네요. 대가족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에 분리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상당히 튼튼해야 합니다. 운동이 필요하시다면 금상첨화네요.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빌라팡